금지. 심야에만 들리는 이야기. 그래서 심야 금지. 다음 이야기 역시 심야 금지입니다. 조선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요, 호랑이도 아니고 도적도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 불려나오던 이름 하나였습니다. 아주 옛날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농과 밭이 고을을 먹여 살렸고 장날이면 웃음과 흥정 소리가 넘쳤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마을이었죠. 하지만 해가 지고 관아 쪽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 담장은 높지 않습니다. 문도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앞을 지나갈 땐 숨이 막힙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보다 종이가 무섭다는 걸요. 박천수는 40 중반의 농민입니다. 해 뜨기 전 논으로 나가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지 않게 사는 법을 잘 압니다. 천수의 아내 연부는 말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집안 살림과 고을 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는 사람입니다. 연부는 늘 말합니다. 요즘 관아 쪽이 수상해요. 천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넘깁니다. 괜히 말이 많아지면 문제가 커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날 아침 장터에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오늘 아전이 나온다더라. 장부 들고 온대. 그 말이 퍼지는 순간 웃음은 사라지고 손이 바빠집니다. 백성들은 압니다. 오늘은 장사가 아니라 이름을 숨기는 날이라는 걸요. 이도겸. 수령의 신복인 아전입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먼저 물러섭니다. 이도겸의 손에는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낡은 종이, 검은 먹.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이 사람의 삶을 끌고 갑니다. 이도겸은 장터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장부를 넘깁니다. 바스락. 종이 소리 하나에 사람들 목이 굳습니다. 천수도 모르게 침을 삼킵니다. 연분이 천수의 소매를 살짝 잡습니다. 여보, 오늘은 말 조심해요. 천수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 대신 숨을 고릅니다. 이도겸이 담담히 말합니다. 금년 부역 명단입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이 말은 백성들에게 칼날과 같습니다. 무엇이 법인지 묻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장부에 적히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름이 하나씩 불립니다. 불릴 때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웃는 척합니다. 천수는 속으로 빕니다. 오늘만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조선의 백성들은요, 기도도 소리 없이 합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연분이 다시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간 불릴 거예요. 천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조용히 살면 비켜가요. 괜히 나서지 맙시다.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을 눌러 담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장터는 끝내 시끄러워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뒤를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관아의 그림자가 장터까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천수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은 남의 이름이 불렸지만 곧 자기 이름이 장부 맨 위에 적히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장에서는 침묵으로 버텨온 한 백성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조선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그때부터 더 분명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조선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건요, 글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참는 법입니다. 그리고 박천수는 그걸 너무 오래 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무겁습니다. 해는 떴지만 햇살이 힘이 없습니다. 천수는 평소보다 일찍 논으로 나갑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날은 마음이 편치 않은 날입니다. 괜히 집에 오래 있으면 생각이 많아질까 봐서입니다. 논물에 발을 담그며 천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흙을 봐도 계산이 먼저 떠오릅니다. 올해 곡식, 관아목,
남은 건 가족목. 조선의 세금은 숫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간을 가져가고 몸을 가져가고 때로는 마음까지 가져갑니다. 천수는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연부는 집에서 홀로 살림을 정리합니다. 쌀독을 열어보고 뚜껑을 다시 닫습니다. 바닥이 보입니다. 연부는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한숨은 이미 오래전에 아꼈기 때문입니다. 연부는 천수가 나간 방향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겠어요. 관아에서는 별일이 없는 듯 보입니다. 아전들은 평소처럼 오가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압니다. 조용할수록 위험하다는 걸요. 이도겸은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장부를 돌립니다. 확인만 하라는 말로, 법대로라는 말로요. 그 말 앞에서 백성들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엔 흉년이라 더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 압니다. 꼼꼼하다는 말이 누군가에겐 더 많은 부담이 된다는 걸요. 장터에 소문이 돕니다. 이번엔 부역이 늘어난대. 젊은 사람만 뽑는 게 아니래.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합니다. 괜히 말 섞었다가 이름이 오르내릴까 봐서입니다. 천수도 그 소문을 듣습니다. 듣고도 모른 척합니다. 소문을 믿는 순간 두려움이 현실이 될까 봐서요. 그날 저녁 연부는 참다 말을 꺼냅니다. 여보, 이번엔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천수는 밥을 씹다 멈춥니다. 괜히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괜히 나서지 맙시다. 관아 일은 관아가 알아서 하는 거요. 연부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숙입니다. 그 모습이 천수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천수는 알고 있습니다. 연분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맞는 말을 지금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맞서는 순간 가족이 위험해질까 봐서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부역을 다녀온 사람들이 말수가 줄어듭니다. 어디가 힘들었는지 묻지 않아도 사람 얼굴이 말해줍니다. 천수는 그 얼굴들을 보며 자기 차례를 계산합니다.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는 말은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날 밤 천수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창기만 해서 지켜진 게 있었나?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우울감이는 이미 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천수의 이름이 장부 맨 위에 오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 불릴 때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직 소리가 나지 않아도 공기가 먼저 달라지거든요. 그날 아침 천수는 눈을 뜨자마자 알았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다는 걸요. 닭이 울기 전부터 잠이 깼고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천수는 말없이 밖으로 나옵니다. 논으로 가지 않습니다. 관아 쪽을 한번 바라봅니다. 아직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조선의 백성들은요. 관아를 보지 않아도 늘 의식하며 삽니다. 오늘은 그 시선이 유난히 또렷한 날입니다. 연부는 밥을 짓다 말고 손을 멈춥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는데도 마음은 식어 있습니다. 천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확신합니다. 오늘 무슨 일 생긴다? 연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관아에서 뭐 나온다죠? 천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괜히 대답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대신 밥숟가락만 고쳐 잡습니다. 괜히 걱정 마요. 그 말은 연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달래는 말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장터는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사람은 많은데 소리가 없습니다. 서로 눈만 마주치고 말을 삼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아전 나왔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천수의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뜁니다. 이도겸은 오늘도 평소와 같습니다.
목소리도 걸음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이니까요. 이도겸은 장부를 펼칩니다. 오늘은 넘기지 않습니다. 딱 한쪽에서 멈춥니다. 그 모습에 백성들 몇이 고개를 떨굽니다. 이번 부역은 명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말에 천수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직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가장 길다는 걸 압니다. 이도겸의 손가락이 장부 맨 위를 짚습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박천수. 그 이름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천수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집니다. 사람들 웅성거림도 바람 소리도 멀어집니다. 오직 자기 이름만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연분의 얼굴이 스칩니다. 논밭이 스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스칩니다.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멀어집니다. 이름이 불렸다는 건요. 부름이 아니라 지정입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천수를 보지 않습니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 다음이 될까 봐서요. 천수는 그 시선을 압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도겸은 말합니다. 법대로입니다. 개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 말에 천수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밤 천수는 잠들지 못합니다. 연분도 말이 없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조용한데 천수의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참으면 산다. 그 믿음이 오늘로 끝났다는 걸 천수는 압니다. 천수는 처음으로 결심합니다. 다음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다음 장에서는 조선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처음으로 백성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누르던 시대에 말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말을 꺼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입니다.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역 명단이 발표된 다음 날입니다. 아직 해가 높지 않은데도 공기는 팽팽합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 없는 긴장이 사람들 사이를 메웁니다. 천수는 맨 뒤에 서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평소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밀지 않아도 천수의 발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름이 불린 순간부터 천수의 침묵은 이미 깨졌습니다. 아직 입을 열지 않았을 뿐 마음은 이미 관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도겸이 나옵니다. 오늘도 차분합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에 차 보입니다. 이 상황도 자기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얼굴입니다. 이도겸은 사람들을 훑어봅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천수가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아주 천천히 사람들 사이에서 공기가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시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연분의 말이 천수의 귀에 울립니다. 여보,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겠어요. 천수는 그 말을 이제서야 끝까지 듣습니다. 아전날이 그 한마디에 관아 앞이 얼어붙습니다. 백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질서 밖의 행동입니다. 이도겸이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천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온 종이를 꺼냅니다. 장부에서 베껴 쓴 기록입니다. 천수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따지러 온 겁니다. 법이란 이름으로 틀어진 부분을요. 제 노는 작년부터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장부엔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천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역 기준도 작년과 다릅니다. 법대로라 하셨으니 이 부분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집니다.
지금 관아의 판단을 의심하는 겁니까? 천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한 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천수 혼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영웅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주길 기다렸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말합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저도 명단이 이상합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는 많습니다. 이도겸은 말문이 막힙니다. 장부를 다시 펼치지만 종이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믿던 건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침묵해줄 거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조선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천수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웅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으로서 말할 자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고을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관아도 장부도 아니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포를 잃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는지가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날 이후 고을은 갑자기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아는 그대로였고 법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고 백성들은 다시 논으로 나갑니다. 겉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각도가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천수는 여느 때처럼 논두렁에 섭니다. 손에 쥔 농기구는 같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어제까지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면 오늘은 땅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입니다. 천수는 여전히 평범한 농민입니다. 관아 사람이 되지도 않았고 영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이름을 스스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도겸은 더 이상 고을을 누비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말도 있고 아예 장부에서 이름이 사라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관아는 여전히 사람을 부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개부터 숙이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 질문 하나가 관아를 가장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그날 이후 법은 변하지 않았지만 법을 대하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 고을을 바꿨습니다. 연부는 천수를 봅니다. 말수가 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천수는 연분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연분이 말합니다. 여보, 그날 무서웠어요. 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랬소. 짧은 말이지만 처음으로 같은 높이에서 나눈 말입니다. 사람은요, 무섭지 않으면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천수는 그걸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장터는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흥정도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누군가 장부 이야기를 꺼내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천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봅니다. 괜히 나서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조선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괴물도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침묵해주는 사람들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사라지자 공포도 자리를 잃었습니다. 천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침묵은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를 아는 침묵입니다. 고개를 숙일 때와 들어야 할 때를 아는 침묵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심야금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밤을 채워드릴게요.